안녕하십니까. 서울에서 사업하고 있는 다이아몬드 홍지훈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제가 세미나 첫 강의 이제 맡았는데 제목은 머니러시라는 제목입니다. 이 앞에 몇 분 계신데 또 제가 좋아하는 사람들 계셔가지고 그래도 대부분이 온라인으로 진행되지만 그래도 반응을 잘 해주시면 제가 또 좋은 강의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제 첫 페이지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느낌 오시죠? 머니러시 또 느낌이 오겠지만 그걸 또 디자인을 딱 이렇게 첫 페이지를 이렇게 해봤는데 돈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파이프라인입니다. 파이프라인 많이 들으셨죠? 아메이를 하시는 분들은 나만의 파이프라인을 구축해라. 파이프라인 우화도 많이 이제 들어보셨을 거고요. 또 세미나가 처음이신 분들은 이 내용 자체가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그냥 전반적인 제가 트렌드를 좀 알려드리는 자리이기 때문에 가볍게 들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 잘 들리시죠? 이걸 지금 물어보네요. 머니러시라는 단어는 제가 만든 게 아니고요. 트렌드 코리아라는 매년 발간되는 책이 있어요. 여기 보면은 소비 트렌드 분석 센터라는 곳이 있어요. 서울대 산하기관에. 보면 김난도 교수라고 들어보셨나요? 예전에 아프니까 청춘이다라는 책으로 유명한데 이 사람이 심리학과 교수 뭐 이런 교수가 아니고요. 서울대 소비자학과 교수예요. 그래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분 주도로 해서 매년 소비자 트렌드를 이제 발간을 하는 거예요. 책으로 발간을 하는 거예요. 이게 벌써 10년이 좀 지났거든요. 그래서 초창기에는 이게 그렇게 인기를 끌지는 않았는데 점차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어요. 근데 인기를 끌고 있는 이유가 뭘까? 물론 책이 좋아서도 있겠지만 제 생각엔 그래요. 소비자 트렌드를 알아야 되는 대상이 누굴까요? 뭘 팔아야 되는 기업일 겁니다. 돈을 벌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대상을 파악을 해야 돈을 벌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게 기업 위에 임원들만 읽는다면 과연 몇 권이나 팔릴까요? 별로 안 팔릴 겁니다. 근데 대다수가 이제 개인들이 읽기 시작했다는 얘기는 개인들도 이제 돈을 벌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기업의 입장에서 나도 소비자를 분석을 해서 나도 돈을 벌겠다. 그런 시대가 이제 벌써 몇 년이 지난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이 잘 팔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고요. 그럼 내년에 2022년 트렌드는 어떻게 될까요? 벌써 이제 책 나온 지 한 달이 넘었는데 트렌드 코리아 2022에는 이제 대표적인 문구로 해서 타이거 or 캣 이렇게 딱 해놨습니다. 그래서 앞 글자만 따서 이제 뭐 나노 사회 머니러시 해가지고 쭉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내년이 무슨 해죠? 호랑이 해입니다. 검은 호랑이 띠라고 이제 해라고 하는데 내년이 또 어떤 해냐고 보면은 19년 12월에 코로나가 이제 시작이 됐죠. 그렇게 돼서 벌써 지금 딱 2년이 됐어요. 첫 해는 어때요? 허둥지둥 뭣도 모르고 비대면 이제 사회가 온 거죠. 아메이도 마찬가지로 그냥 오프라인 미팅만 존재하다가 줌 미팅을 하기 시작한 거고요. 그러면 올해는 어떻게 됐을까요? 첫 번째는 허둥지둥 했어. 두 번째는 조금 적응이 됐죠. 자, 그러면 코로나가 좀 더 잠잠해지는 내년은 어떻게 될 것인가? 라고 질문을 합니다. 이 책에서. 네. 그래서 내년은 어떻게 될 것인가? 기존대로 코로나로 인해서 바뀐 세상으로 쭉 갈 것인가? 아니면 코로나가 좀 더 잠잠해지고 좋아질 테니까, 상태가 좋아질 테니까 원래대로 오프라인 세상으로 갈 것인가? 근데 이 둘 다 아니라는 거예요. 새로운 세상이 펼쳐질 텐데 이거에 대해서 대응을 잘 못했을 경우에는 호랑이가 아니라 고양이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물론 고양이 좋아하시는 분들은 고양이 되고 싶어 할 수도 있겠지만 인생에서 봤을 때 그래도 호랑이처럼 딱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요 10가지를 다 몇 가지죠? 거의 10가지 정도 되는 것 같은데 10가지를 다 풀어드릴 수는 없고요. 지난번에 문현정 사장님이 이 모든 걸 다 잘 풀어주셨죠. 저는 머니러시, 두 번째 머니러시에 대한 것만 딱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돈 얘기를 되게 좋아하는 거 아시죠? 머니러시를 알기 이전에 첫 번째로 강조했던, 이제 얘기했던 게 나노사회입니다. 나노사회를 알면 그 밑에 있는 머니러시부터 해서 다 이제 일맥상통하기 때문에 뒤에 건 사실 뭘 알아볼 필요가 없어요. 사실 나노사회와 머니러시만 알면 뒤에는 거의 어떻게 보면 책 팔려고 이렇게 더 구분한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한우 비싸게 팔려고 부위별로 막 엄청나게 쪼개가지고 팔잖아요. 그런 것처럼 마치 그런 느낌이 들어요. 나노사회와 머니러시만 제대로 알면 내년의 트렌드는 끝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노사회가 뭐냐? 나노하고 사회는 어떻게 보면 양립할 수 없는 단어예요. 여기에서 만든 단어거든요. 나노는 물리학적으로 화학적으로 보면 10억 분의 1로 쪼개진 그 물질입니다. 단위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
그렇게 쪼갠 게 사회가 될 수 있을까요? 사회는 공동체고 뭔가 모여 있는 느낌이잖아요. 근데 이제 앞으로 세상은 나노 사회가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예전에는 뭐 중심으로 모였죠? 신 중심으로 모이고, 왕권 중심적으로, 국가 중심적으로 모이고, 학연, 지원, 혈연으로 모였는데, 그게 점점점 쪼개져서 이제 내 개인적으로 개인 특화됐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촉발시킨 게 뭐죠? 코로나 이후에 어떻게 보면 비대면 사회가 이제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면서 우리가 보는 세상은 대부분이 뭘로 보냐 이거죠. 대면으로 보지 않고 매체를 통해서 봅니다. 근데 그 매체가 뭐예요? 휴대폰 속에 있는 뭐예요? 넷플릭스, 유튜브 이런 겁니다. 주로 유튜브를 보고 많이 세상을 바라보게 되죠. 그렇게 봤을 때 사람들은 취미 생활이 다 다를 거고 생각이 다 다를 거예요. 코드가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뭘 좋아하실 것 같으세요? 딱 보면 알겠지만 돈은 당연히 좋아하니까 경제학이나 이런 유튜브를 많이 봅니다. 두 번째는 뭘까요? 먹는 걸 좋아해서 먹는 거 위주로 이렇게 만드는 거, 먹는 거 해서 막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이게 유튜브 알고리즘, 페이스북 알고리즘, 그리고 넷플릭스도 알고리즘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로 좋아하는 걸 미리 찾아서 주는 거예요. 이게 인공지능, 빅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사실이죠.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이 되면 될수록 나에 특화돼서 나의 중심적으로 알고리즘을 생성해서 주는데 이게 뭐가 문제냐면 불과 20년 전만 해도 30년 전만 해도 거의 같은 매체에서 같은 뉴스를 봤어요. 꼭 뉴스가 아니더라도 같은 드라마를 봤단 말이에요. 그럼 그러고 난 다음에 대면을 했을 때 어때요? 어제 드라마 어땠냐? 아침 드라마, 아이 보내고 난 다음에 아침 드라마 본 사람들은 아침 막장 드라마에 대한 얘기를 할 수도 있고, 그리고 학생들 같은 경우는 라디오를 듣고 아니면은 뉴스나 이제 다른 신문지상에서 나오는 걸 보고 또 얘기할 수도 있고, 어쨌든 공통된 화제가 있었어요. 서태지와 아이들에 대한 것도 대부분 별로 안 좋아해도 대충 다 알아요. 근데 요즘 어때요? 전 BTS 얼굴 딱 보면 BTS인지 알겠는데 얘가 이름이 뭔지 모르겠고 무슨 노래를 하는지 모르겠고 요즘에 1위 하는 멜론 1위가 뭔지 모르겠어요. 근데 알 필요 있을까요? 공통으로 틀어주는 매체가 없기 때문에 그냥 내 세상의 매체만 알면 돼요. 그렇게 가다 보면 극단으로 치달입니다. 그게 알고리즘의 폐해라고 할 수도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초반에는 캠핑을 좋아해요. 캠핑이 이제 주로 먹는 걸 많이 하잖아요. 캠핑 가는 것도 좋아하는데 캠핑에서 먹는 걸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나는 자연인자를 봐요. 그리고 한국인의 밥상을 봐요. 그러면 캠핑을 계속 찾아줘요. 캠핑을 찾아주면 처음에는 이쁜 캠핑장으로 시작했는데 먼저 올라오는 게 보면 뭐냐면 요즘에는 부시크래프트 아시나요? 아무것도 안 들고 가서 그냥 천 하나 이렇게 들고 와서 그냥 눈 내리는데 아니면 그 절벽 이런 데서 자는 거예요. 점점 캠핑의 끝판왕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자연인자 보면서 쭉 가는 거예요. 근데 이 세 개가 약간 카테고리가 비슷하죠. 그래서 최근에 끝판왕이 올라왔어요. 이거 보고 제가 기분이 너무 안 좋았는데 독고도 노천곡이 딱 나온 거예요. 유튜브 알고리즘 입장에서는 나 같은 사람은 이제는 이런 매체를 이런 콘텐츠를 좋아할 거라고 판단을 한 거죠. 네. 그리고 또 올라온 게 있었어요. 서울역에 노숙자가 많잖아요. 노숙자 콘텐츠가 있는데 저는 검색을 안 했어요. 원래 보통 검색을 해서 초반에는 새로운 영역을 개척을 하는데 그걸 자꾸 보다 보면 알고리즘이 끝판왕으로 가요. 예를 들어서 여성 운동에 대해서 이제 하는 건 너무 좋죠. 근데 그러다가 너무 극단적인 페미니스트 쪽으로 가거나 남성 쪽으로는 이쪽으로 쭉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알고리즘의 폐해일 수 있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나노 사회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비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이 사람의 소비와 이 사람의 소비는 공유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슷한 사람들끼리 커뮤니티를 형성해서 온 오프라인으로 소통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와도 소통이 잘 안 되는 거고 세대 간의 소통도 잘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말이 안 통하니까요. 네. 학연, 직연, 혈연은 그래도 기본적으로 말이 통합니다. 예를 들어서 조양현 사장님이 강릉 출신이고 제가 동해 출신인데 제 게스트 때 딱 보면서 아 저분 억양이 내 쪽이구나 하면서 딱 하는데 웬걸 또 저희 거의 선배님이시더라고요. 거의 옆에 학교 선배님. 예. 그래서 그냥 어떻게 보면 똑같이 처음 만난 건 똑같은데 너무 반가운 거예요. 근데 요즘에는 그렇게 해서 반갑지 않습니다. 학연, 지연, 혈연으로 엮이는 자체를 싫어해요. 예, 예. 그러면 이렇게 됐을 때는 어떤 사람들끼리 모일까요? 그냥 나랑 코드가 맞는 사람. 예.
그랬을 때는 어떻게 보면은 깊은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2030은 밀레니얼 세대는 그 관계 자체가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중심적으로 살다가 코드 맞는 사람하고 온오프라인으로 소통하는 그 자체가 행복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2030을 뭐 너무 외골수다, 뭐 소통이 잘 안 된다, 뭐 혼자 너무 개인주의적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저는 사회는 점점점 그렇게 바뀔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옛날에는 국가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막 이렇게 했던 시대도 있을 거고 종교가 중심이었을 때는 종교적으로 이렇게 했을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아까 설명드렸듯이 점점점 쪼개져서 이제 나 중심적인 세상이 된 거예요. 그걸 온전히 나쁘다고 얘기할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누군가의 그 눈치를 보고 살았던 아니면 누군가가 바라보는 괜찮은 걸 바라보고 살았던 열심히 살았던 세대에 비해서 2030은 온전히 나 중심적으로 산다는 거죠. 내 행복에 포커스를 맞춘다는 거고 그럼 내 행복에 포커스를 맞춘다는 얘기는 뭐예요?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게 처음 시작이 욜로 라이프고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전체적인 흐름을 알아야 머니러시가 이해가 돼요. 머니러시도 합성어입니다. 러시 어디에서 쓰였을까요? 1850년도에 미국의 서부 개척 시대 하면 뭐가 생기죠? 금강이 이제 개발이 돼서 이제 동부에 있는 사람들이 서부로 이렇게 막 몰려든 거예요. 미국은 새로 만든 어떻게 보면 나라잖아요. 신대륙 발견되면서. 그래서 발견됐을 때부터 해서 어디에부터 이제 미국이라는 나라가 시작됐냐면 동부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왜냐하면 유럽 사람들이 미국으로 가면 동부에 사람이 정착을 하겠죠. 태평양을 거꾸로 해가지고 서부 캘리포니아 쪽에 이제 가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동부 쪽에 주로 미국이 있었다고 보시면 돼요. 지금의 미국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미국의 땅덩이는 그때조차도 작았어요. 그러다가 1850년 어떻게 보면 얼마 안 된 뭐 100년, 200년밖에 안 된 그 시기에 금강이 발견이 되면서 골드러시가 되면서 수십만 명이 몇 년 동안 그 서부로 개척을 하면서 그 서부가 이제 발전이 된 거라고 보시면 돼요. 돈을 쫓아갔다. 이렇게 하면 표면적일 수 있지만 실제로 사람들은 좀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머니러시도 어떻게 보면 책 안에서는 김난도 교수가 되게 부정적인 부분도 얘기를 많이 해요. 왜냐하면 앞으로의 사회가 불안하고 그리고 원잡으로는 살기 힘든 세상이기 때문에 2030을 중심으로 해서 N잡, 투잡이 성행할 수밖에 없다. 어떻게 보면 암울한 얘기로부터 시작해서 분석을 했다고 봐요. 근데 저는 암울하게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 중심으로 사는 게 나쁜 건가요? 가족의 희생을 하면서 사는 삶. 그 한국인의 밥상 보면 제가 제일 마음에 안 드는 게 딱 그거예요. 시어머니 뭐 핍박 받으면서 그거 그 장단 두는 거 하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눈물 흘리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죽었을 때 과연 나이가 들었을 때 그런 얘기를 하는 것보다는 그냥 내가 어떻게 살았다. 나는 어떻게 나 중심적으로 어떻게 행복하게 살았다. 저는 이게 맞다고 보거든요. 근데 그렇게 봤을 때는 돈이 많이 들어간다는 거죠. 남 눈치 안 봐야 되는 거고. 네, 그래서 2030을 중심으로 머니러시가 펼쳐질 텐데 머니러시라는 거는 사실 돈을 쫓아간다는 얘기는 맞아요. 근데 돈이 필요하니까 쫓지 않을까요? 돈이 필요 없으면 머니러시가 필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3000년 전에는 돈이 엄청나게 필요 있었을까요? 없었어요. 돈 있으면 아이 낳길 수 있어요? 돈 있으면 교육시킬 수 있을까요? 돈이 있으면 뭘 다 할 수 있는 세대가 아니었어요. 불과 200년 전만 해도 내가 종이야. 뭐 신분상 종이야. 뭐 종이 아니고 뭐라 그러죠? 노비. 예, 그죠? 노비야. 근데 노비가 어떻게 길 가다 돈을 주워가지고 뭐 금이나 뭐 돈이 있었어요. 그걸로 뭘 할 수 있을까요? 별로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별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고쳐달라고 해도 노비는 밑에 있는 애라고 해서 그 뭐 그때 한의사라고 하지 않죠. 어쨌든 한의원 그쪽에서 고쳐줄까요? 적극적으로?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종교시대, 신분제 사회, 그리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돈이 있다고 내가 뭔가를 다 할 수 있는 시대는 아니었다라는 거죠. 근데 그렇게 된 지가 몇십 년밖에 안 됐어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돈이 왜 필요할까 보면 뜬금없이 전기라는 거에서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전기는 뭐냐면 1, 2, 3차 산업혁명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서 4차 산업혁명이 진짜 수십 년 땡겨가지고 되게 빨리 오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4차 산업혁명의 초입에 이제 다다르고 있는데 4차 산업혁명의 핵심 키워드는 전기 시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전기는 100년 전부터 쓰지 않았냐라고 할 수 있지만 그때는 화학 화석 연료 그러니까 석탄과 석유로 기반으로 해서 1, 2, 3차 산업혁명이 발전을 한 거고요. 4차 산업혁명은 진짜 온전히 전기의 시대가 될 겁니다. 그럼 전기의 시대면 전기를 엄청 많이 쓴다는 얘기잖아요.
앞으로 10년 전기를 얼마나 쓸 것 같으세요? 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지금도 전기를 많이 쓰고 있는데 보통의 학자들은 최소 3배에서 10배까지도 전기 사용량이 늘어날 거라고 얘기해요. 자,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저희 집에서 인덕션 쓰시는 분, 뭐 아메이 하시는 분도 대부분 쓰겠죠. 인덕션 전기 쓰죠. 근데 그전에는 뭐 썼죠? 가스레인지 썼어요. 그죠? 가스는 화석연료고요. 전기가 거의 안 들어갑니다. 근데 인덕션은 전기가 들어가요. 자, 시계 차신 분, 스마트 워치라 그러죠? 애플이나 갤럭시, 저는 뭐 가민이라는 브랜드인데 전기가 들어갑니다. 휴대폰 30년 전에 쓰셨나요? 일단 안 썼던 건데 쓴 거면 그것도 전기가 들어갑니다. 근데 썼던 걸 하더라도 시계는 원래 썼잖아요. 근데 화석연료에서 전기연료로 가는 거예요. 근데 그와 맞닥뜨려서 지금 딱 펼쳐진 게 뭐예요? 기후변화예요. 앞으로 10년 동안 탄소 중립을 제대로 실현하지 못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인천공항 그리고 부산 이쪽이 물에 잠긴다고 합니다. 그러면 굉장히 시급한 문제죠. 근데 화석연료를 쓴 이유가 대표적인 게 뭐예요? 전기를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는 유럽 같은 경우는 신재생에너지, 우리나라도 막 쫓아가고 있잖아요. 문제는 신재생에너지가 전기를 이제 만드는 것 자체가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효율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친환경적이긴 해도 효율적이지 않다. 왜냐하면 화석연료는 태우면 돼요. 내가 컨트롤할 수 있어요. 부족하니까 지금 전기가 겨울에는 많이 필요하니까 예를 들어서 떼면 되는 거예요. 환경이 파괴될 뿐이죠. 근데 재생에너지는 풍력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 태양 계속 비춰줘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구름 때문에 안 돼. 바람이 안 불어. 그럼 어떻게 될까요? 큰일 나는 겁니다. 실례로 올해 1월 달부터 기후변화가 생겨서 특이하게도 유럽에는 풍력 발전이 되게 잘 되고 있는데 바람이 안 부니까 풍력 발전이 거의 잘 안 돌아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유럽에는 지금 석탄을 쓰고 있습니다. 석탄을 뗀다는 얘기가 아니라 석탄으로 발전을 해서 전기를 만든다고요. 그래서 그것도 부족해서 이제 러시아에 가스를 계속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진짜 어떻게 보면 전기 때문에 살아가긴 해야 되잖아요. 전기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유럽 중심으로 친환경을 그렇게 부르짖었는데 지금은 반대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해서 사실 필요한 게 뭐냐면 수소하고 태양 에너지예요. 근데 이 두 가지가 뭐냐면 이건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수소는 진짜 친환경인지 알죠? 네, 바닷물에서 그냥 물에서 이제 수소를 만들면 수소로 전기를 만들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이제 변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친환경입니다. 태우면 물이 나와요. 태우면 물이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친환경이에요. 그리고 수소 이제 그런 기술이 되게 필요하겠죠. 두 번째는 뭐냐면 그냥 태양을 만드는 거예요. 네, 이 기술을 한 번씩은 보신 적 있을 거예요. 근데 이게 2026년에 우리나라로부터 해서 거의 상용화 직전 단계까지 완성이 됩니다. 지금 30초 동안 태양을 만들어서 그거를 보관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걸 300초 동안 하는 게 2026년이고 한 10년 정도 이제 안짝되면 그거를 상용화해서 어떻게 보면 태양이 그냥 있는 거예요. 우리 옆 동네에 태양이 있는 거예요. 그걸로 전기를 친환경적으로 만들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됐을 때는 3배에서 10배의 전기 사용량이 늘어나도 그걸 커버할 수 있겠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근데 놀랍게도 수소와 태양 만드는 그 기술에 1위를 하는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근데 왜 뜬금없이 돈 얘기하다가 전기 얘기를 했냐면, 전기를 많이 사용한다는 거는 이제 자동차도 전기를 쓰기 시작했고, 많이 쓴다는 거는 돈을 많이 쓴다는 얘기예요. 전기 사용량이 3배에서 10배가 늘어난다는 얘기는 우리가 돈을 3배에서 10배를 써야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돈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리고 세상이 팍팍하기 때문에 머니러시가 왔고 그래서 돈을 추정하는 시대가 왔다. 저는 이거를 부정적으로 이렇게 해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는 오히려 필요하기 때문에 더 써야 되기 때문이에요. 네. 전기가 들어오면 당연히 그거 돈 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비용이 드니까. 그죠? 잘 생각해보면 이제는 모든 것들이 전기가 써질 거예요. 네. 뭐 이런 것도 그렇고 다. 그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우리의 돈은 10년 안에 더 필요하다는 거예요. 부족한 느낌이 아니라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더 많이 벌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요인으로 해서 이제 전기로 다 되는 세상이 올 거고 돈으로 다 되는 세상이 올 겁니다. 그 물질 만능주의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다고 보시면 안 될 게 그냥 돈으로 다 되는데 요 세상에서 그럼 나는 어떻게 행복을 추구할 것인가 이렇게 가치적인 것과 철학적인 것과 물질적인 건 분리할수록 좋다고 보시면 됩니다. 돈이 없는 사람일수록
돈을 가치와 합쳐서 보니까 물질적 만능주의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건 엄연히 다른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지금 직장인 10명 중 7명은 투잡을 한다고 합니다. 20, 30대는 훨씬 더 많이 하겠죠. 그래서 인기 직종 이렇게 딱 나와 있고 나만의 파이프라인을 만들기 열풍이 엄청나게 진행되고 있죠. 그래서 딱 두 가지 흐름으로 볼 수 있어요. N잡으로 수입을 늘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노동 수입이 있고 수동 수입이 있겠죠. 그래서 노동 수입 같은 경우는 내가 퇴근하고 또 아니면 주말에 일을 좀 더 해서 수입의 양 자체를 늘리는 거예요. 수동 수입은 내가 유튜버라든지 인플루언서 이렇게 해가지고 컨텐츠나 생산 유통을 해서 아메이 같은 인세 수입을 조금씩 늘려나가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뭘까요? 투자의 시대가 이제 됐죠. 주식 투자, 부동산 투자해서 뭐 할 거 없이 모든 걸 이제 투자하는 이제 그렇게 해서 자산을 키우는 이 두 가지 큰 방향이 있는데 제가 다 나열할 수는 없고 시간 관계상 대표적인 것만 N잡으로는 어떤 게 있고 투자로는 어떤 게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럼 이 시대에 왜 아메이가 비전인지 설명을 하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N잡을 한번 알아볼게요. 보면 대표적인 게 배달이죠. 그리고 대리운전, 화물운전, 택시운전. 근데 예전에는 이게 전일제였어요. 전업 같은 느낌이었어요. 대리운전한다 그러면 대리운전 그냥 전업 기사인 느낌인 거죠. 배달원 10년 전에도 있었습니다. 근데 배달원으로만 먹고 살았다는 거죠. 근데 지금은 회사원을 하든 뭐 연구원을 하든 아니면 제 지인분들 중에는 항공기 조종사 분들이 많잖아요. 그런데도 택배 일을 하고 이런 일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부분은 이제 돈이 더 필요해서 아까 뭐 미래지향적으로 생각한 건 아니겠죠. 당장 지금 돈을 더 벌기 위해서 하겠죠. 근데 전체적인 추세를 봤을 때는 진짜 돈이 많이 필요한 시대가 열리니까 우리는 미리 파이프라인을 많이 구축해야 됩니다. 자, 근데 그렇게 됐을 때 얼마 정도 벌 수 있을까요? 100에서 300 정도 벌입니다. 네, 뭐 조금 하면 한 50 정도 벌겠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근데 단점은 뭘까요? 월화수목금토일 4시간이 없는 거예요. 예전에 부모님 세대를 보면서 난 저렇게 살지 않을 거예요. 너무 열심히 살아서 우리를 위해서 너무 감사하긴 한데 난 그렇게까지 일만 하고 살지 않을 거야. 라고 하지만 일만 하게 되는 거죠. 되게 안 좋은 거라고 볼 수 있고요. 또 대표적인 게 블로그입니다. 파워블로거. 혹시 파워블로거가 되기 위해서 지금 뭔가 블로거 공부하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 있나요? 일단 블로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네이버를 바탕으로 이제 블로그가 제일 핵심이고 나머지 또 다른 매체 블로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돈을 벌기 위해서는 제일 잘 되는 곳 네이버 블로거를 해야 됩니다. 근데 그렇게 봤을 때 글을 매일매일 올려도 3년 정도를 매일매일 올려야 내가 글을 잘 썼을 때 페이지가 상단에 어느 정도 노출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상단에 노출이 안 되면 내가 돈을 못 벌어요. 내가 오늘 글을 너무 잘 썼어. 그 글 자체는 너무 잘 쓴 게 맞아. 그래도 사람들이 내 글을 못 봐요. 왜냐하면 검색을 했는데 안 올라오니까요. 사람들이 안 올라오는 걸 보겠어요? 그죠? 그건 절대 안 본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파워블로거를 중심으로 형성된 많은 시장들에서 선점이 이미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파워블로거로 돈을 벌어보겠다? 쉽지 않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신에 돈은 다 됩니다. 이 영역에 있는 것들은 다 돈이 되지만 일반 그냥 투자용으로 내가 하려고 했을 때, 진입하려고 했을 때 어떤 어려움이 있을까를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떤 장점이 또 있을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스마트 스토어. 뭔지 아시죠? 네이버에서 개인들도 이제 온라인 장터같이 이렇게 가게를 열어서 할 수 있다는 거죠. 해외 직구해가지고 내가 팔 수도 있고요. 사입을 하지 않더라도 유통을 할 수 있는 채널로 만들 수 있어요. 자, 이제 만들 수 있는데 이것도 상단에 노출이 되려면 어떻게 될까요? 블로거가 있어야 됩니다. 결국에는 많은 사람들이 살 때 뭘 보고 사요? 유튜브 아니면 네이버 블로그를 보고 삽니다. 그러면 블로그를 딱 검색했을 때 올라와야 되고 유튜브를 딱 검색했을 때 올라와야 돼요. 근데 내 글이 올라오겠냐 이거죠. 그러려면 블로거를 빌리든가 돈 주고 사든가 아니면 내 원래 블로거가 좋아야 돼요. 근데 그러려면 얼마나 걸린다고요? 최소 3년 이상은 내가 계속 양질의 글을 올려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굉장히 어려워요. 이 시스템 자체는 완벽하죠. 근데 실제로 이걸로 돈 벌기가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로 이제 스마트 스토어로 돈 번 분들 한번 보니까 3개월에서 6개월 열심히 했는데 50만 원도 벌기 힘들대요. 정말 어렵대요. 그리고 심지어 쓴 게 너무 많대요. 사입하고 환불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1인 기업이 돼야 되니까 환불이라든지 이런 걸 다 받아줘야 돼요. 택배도 이렇게 해줘야 되잖아요.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보면은 쿠팡 파트너스 제가 예전에 사업 설명 때 한번 말씀드렸는데 요거는 내가 링크를 줘가지고 그 사람이 클릭을 하면 그 사람이 산 매출의 3%를 내가 현금으로 받아가는 구조예요. 어떻게 보면 광고, 구정 광고 같이 느껴지기 때문에 아메이와 비슷한 느낌이라고 보실 수 있죠. 근데 아메이는 35%를 주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어떻게 하냐면 이게 유튜브 쇼츠라고 짧은 동영상으로 올라오는 것 중에 하나인데 여기에 딱 있고 댓글을 딱 눌렀을 때 뭐가 나오냐면 이렇게 나옵니다. 간장게장 광고. 이게 강아지가 개 물려가지고 이제 좀 억울한 표정으로 친 거잖아요. 재밌는 그런 영상이잖아요. 이걸 올리고 저 링크를 딱 한 거예요. 그러면 저걸 누르면 간장게장 사이트가 딱 이제 쿠팡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그걸 주고 24시간 안에 사면 이 사람 매출이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왜 이걸 보여드렸냐면 치열하게 사람들이 돈 벌기 위해서 어떤 거든 한다라는 거예요. 과연 이 치열함 속에서 내가 진짜 엔잡러 속에서 이제 돈을 벌 수 있을까? 굉장히 어렵다라는 걸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저는 가족들 그 단톡방 있잖아요. 거기에 쿠팡 파트너스 이제 링크해서 아메이 없는 물건은 쿠팡에 사야 되잖아요. 그랬을 때는 이렇게 해가지고 한 달에 10,000원에서 한 30,000원 정도가 매달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저한테는 어떻게 보면 파이프라인인 거죠. 아주 작은 파이프라인이죠. 아메이가 이 정도라면 이 정도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파이프라인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건 맞아요. 왜냐하면 수입의 전체 양이 늘어나기 때문에. 근데 사람의 그 시간은 유한하기 때문에 가장 좋은 거, 가장 확실한 거, 가장 많이 되는 거, 가성비가 좋은 거를 선택을 해야겠죠. 자, 이제 관심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투자인데 투자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한정판, 리셀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뭐 운동화를 수집해가지고 몇 배 뻥튀기 된 그 가격으로 판다라는 거죠. 수요가 있으니까. 예, 그러니까 이렇게 올라가겠죠. 그래서 그걸 전문적으로 이 시장이 이제 점차적으로 커지니까 아예 그거를 담당하는 거래할 수 있는 당근마켓처럼 그런 플랫폼이 생겼습니다. 근데 이게 얼마나 어려울까요? 일단 엄청 줄 서야 되고 엄청 선점해야 되고 해야 되는데 그게 이것 그 자체가 구하기 자체가 어려울 거라는 거죠. 구해서 팔 수는 있어요. 근데 구하는 게 자체가 어려운데 그 돈 버는 게 이게 쉬울까요? 쉽지 않다라는 전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미술품 공동구매 이렇게 플랫폼이 있는데 이것 또한 어떻게 보면 보는 눈이 있어야 되는데 뭐 저는 사실 안 해봐서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시장도 이제는 일반화되고 있다는 거고요. 제가 3년, 4년 전부터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죠? 저작권료에 대한 겁니다. 저도 이거 저작권료는 매달 조금씩 나오고 있는데 이것도 아까 그 파이프라인 중에 이 정도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내가 임창정의 소주 한 잔 노래가 너무 좋아. 그러면은 그거를 5만 분의 1로 쪼개가지고 한 주씩 사서 점차 모으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 매달 노래방에서 누가 소주 한 잔을 불렀어. 그럼 내 돈이 그 다음 달에 이제 현금으로 딱 들어온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은 대세가 뭐죠? 부동산이죠. 집값이 계속 많이 올라가고 하다 보니까 연예인들조차 공인중개사 시험을 봐서 이렇게 트렌드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주말에는 집 보러 가고 땅 보러 가고 이런 게 트렌드가 됐는데 과연 돈이 10년 동안 엄청나게 풀려서 오른 집값이 앞으로 10년 동안에도 계속 오를 것인가? 저는 퀘스천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보면 트렌드이긴 하지만 계속 갈지는 저는 퀘스천입니다. 그리고 또 뭐죠? 주식입니다. 주식은 뭐 시장이 열린 지는 한 300년 정도 됐는데 여기에서 이제 최근의 트렌드는 동학개미 열풍이 이제 불면서 이제는 한국만 투자하는 게 아니라 미국 주식도 투자하는 그런 시대가 열린 거예요. 그리고 공모주, 장외 주식으로 해가지고 사가지고 더 많은 수익을 얻는 그걸로 이제 돈이 몰리기 시작했습니다. 돈이 몰리기 시작한 이유는 뭐냐면 시중에 돈이 많이 풀려서 그래요. 코로나 이후로 지금까지 미국에는 얼마의 돈이 풀렸냐면 7,000조가 풀렸어요. 7,000조를 그냥 금리나 이런 정책이 아니라 재정 정책으로 돈을 그냥 뿌려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에는 인력난, 사람을 구하지를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일할 사람을. 왜냐하면 매달 돈이 한 뭐 몇백 이렇게 들어오니까 일 안 해도 돈이 들어오니까 굳이 사람들이 일을 하려고 하지 않는데 그 정도로 돈을 많이 풀었어요. 근데 그 푼 돈이 어디로 갈까요? 돈 있으면 뭐 하실 거예요? 적게 있으면 그냥 생필품 사는 데 쓰겠지만 많으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부동산, 주식 이런 데 돈이 다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많이 거품이 어떻게 보면 거품일 수 있는 것들이 형성이 됐다고 보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가상화폐입니다. 가상화폐를 모르시는 분들은 굉장히 불안하게 보시는데
불안하게 보시는 건 맞습니다. 불안하고요. 이렇게 시장이 형성된 지 10년밖에 안 됐고 주식 시장에서 이제는 재미를 못 보니까 많은 20대, 30대들이 그리고 40대, 50대 분들도 덩달아 여기에 투자를 많이 하고 있죠. 근데 과연 투자 자체가 옳고 그름을 떠나서 투자의 시대는 맞아요. 근데 이 투자로 정말로 내가 확실하게 노후 보장뿐만 아니라 내 인생을 보장받을 수 있을 정도로 괜찮게 수입이 될 것이냐 봤을 때는 굉장히 불확실성이 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주식시장이 가장 먼저 이제 시작된 데가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이라는 그런 도시인데 거기에서 식민지 개척하려고 동인도 회사를 만듭니다. 그때 주식을 발행해서 주식시장이라는 게 처음 열렸어요. 그 시절에 누가 있었냐면 뉴턴이 있었어요. 뉴턴이 말년에 번 돈으로 다 날려버렸어요. 근데 뉴턴이 어떤 사람이죠? 아인슈타인과 더불어 굉장히 똑똑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뭐라 그랬냐면 주식 쫄딱 망한 다음에 내가 전체 운동을 계산할 수 있지만 사람들의 광기는 계산하지 못했다. 결국에는 잃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부동산뿐만 아니라 주식, 코인에 돈을 투자하고 있지만 소중한 내 돈 잘 불리기도 쉽지 않은 세상이라는 거죠. 그렇게 봤을 때 나는 어떤 엔잡, 어떤 투자를 해야 될까라고 봤을 때 저는 아메이를 강력하게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간단하게 제가 말씀드리고 이제 마무리할 건데 왜 그러면 이 시대에 아메이가 비전일 수밖에 없는지 볼게요. 일단 아메이는 그저 그냥 우리가 쓰는 생필품을 마트를 바꾸는 개념입니다. 너무 쉽다라는 거죠. 개념 자체가 너무 쉬워요. 그죠? 누군가를 엄청나게 파는 그래서 마트를 바꾸게끔 엄청 많이 해야 되는 그런 일은 아니라는 거죠. 나뿐만 아니라 주변에 몇 명 정도로만 내가 계속해서 그룹을 키워나가면 심지어 지금 받는 직장 소득보다 훨씬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라는 거죠. 그리고 35%까지 캐시백이 됩니다. 근데 아까 쿠팡 파트너스는 그래봤자 3%예요, 3%. 훨씬 더 많이 주죠. 자, 제가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아메이를 했을 때 매출이 400만 원 정도 매출이 됐어요. 나 쓴 거 포함해서 내가 주변 지인한테 알린 거. 그렇게 했을 때 인쇄소득 1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근데 인쇄소득 100만 원이 얼마의 가치가 있느냐가 더 중요한 거겠죠. 일을 해서 100만 원 벌 수 있죠. 네. 그리고 투잡을 해서 배달일을 해서 100만 원 벌 수 있죠. 근데 그 소득의 특징이 다르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뭐냐면 나라는 사람이 세 그룹을 1000만 매출을 할 수 있게끔 도와줘서 파운더스 PT가 됐다고 보실게요. 그러면 한 그룹에서 최소 100만 원이 올라옵니다. 연말 보너스 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됐을 때 한 그룹이 가지는 가치, 내가 아까 뭐 사회 보셨던 분이 이제 한 변호사님이 제 파트너인데 그 한 그룹으로부터 100만 원의 인세가 올라올 수 있는 그런 구조라는 거죠. 그랬을 때 실제로 제가 며칠 전에 서울특별시 그 28평 아파트 월세를 찾아봤어요. 보증금 어쨌든 있지만 뭐 3억에서 이제 이렇게 형성이 돼 있지만 월세는 100만 원입니다. 그러면 내가 28평 아파트를 두 채를 가지고 있는데 한 채는 내가 세를 주겠어, 월세를 주겠어 했을 때는 똑같은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게 한 그룹을 만들었을 때의 가치랑 똑같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나는 아메이에서 100만 원 받는다. 그냥 아파트 한 채 더 있어서 28평형 그냥 월세 줘서 100만 원 받는다. 이게 왜 다를까요? 똑같다라는 거예요. 근데 똑같이 바라봐야 된다라는 거죠. 똑같은데 다르다고 바라보는 거는 어떻게 보면 이해를 잘못한 거예요. 네, 이해를 잘못한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정도로 비전인데 그걸 좀 더 정리를 하자면 아메이는 하는 일 자체가 일의 성격 자체가 유튜버나 인스타 셀럽들이 하는 일과 비슷합니다. 많은 2030이 여기가 이제 인기가 있으니까 인기가 있다는 건 뭐예요? 돈이 잘 되니까 이쪽으로 막 뛰어들잖아요. 근데 아메이도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실제로 아메이로 이제 진짜 수만 이렇게 유튜버로 하는 활동하는 아메이 사업자도 있고 인스타 셀럽들도 있잖아요. 물론 그걸 필수적인 건 아니에요. 추가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고요. 근데 유튜버 인스타로 돈 벌려면 몇 명의 구독자가 있어야 될까요? 엄청나야 됩니다. 제 파트너가 이제 유튜브 이제 커버곡을 해서 하는 분이 있는데 2년 동안 했는데 놀라지 마세요. 여태까지 번 돈이 5,000명 정도의 구독자를 가지고 있는데 4만 원이에요. 2년 연봉이 4만 원입니다. 돈이 안 된다는 얘기죠. 네, 그냥 재미로 하라 그랬어요. 돈은 어차피 안 되니까. 그래서 실제로 돈이 진짜 잘 안 됩니다. 돈 되는 걸 보니까 그런 거예요. 유튜브 알고리즘이나 페이스북 알고리즘의 이제 맹점이나 단점은 뭐냐면 아까 얘기했듯이 끝을 보여줘요. 끝. 완전 망하거나 완전 뭐랄까 자극적인 거 성공한 사람. 중간을 보여주지 않는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중간에 사람들은 관심이 없어요. 네.
서울에서 중간 정도 하는 맛집 가보신 적 있어요? 내가 뭘 찾을 때는 항상 최고에 있는 걸 찾으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유튜브나 페이스북도 바보가 아니기 때문에 제일 잘 되는 케이스나 제일 망한 케이스만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또 두 번째는 아메이는 부동산, 저작권, 주식 등의 자산 소유와 같은 수익을 줍니다. 그건 아까 설명드렸고, 또 세 번째, MZ세대들이 열광하는 N잡과 투자의 장점을 모두 조금씩 다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중요한 건 누구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이고와 학력고와 직업고와는 없죠. 직업의 문제, 다양성 상관없이 누구나 할 수 있다는 거고 수입 증가 속도 또한 굉장히 빠릅니다. 저는 1년 정도 했을 때 100만 원, 2년 정도 했을 때 200만 원 그렇게 해서 쭉 거의 매년 100만 원씩 수입이 늘어났던 것 같아요. 직장 다니면서 그렇게 수입이 늘어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비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거 보면 87세였나요? 올해 그 내셔널 컨벤션 행사가 있었죠. 봤을 때 1000만 매출을 해서 수입이 대략 200에서 300 정도 되는 수입이 SP인데 그걸 성취한 분이 올라왔어요. 근데 딱 봐도 나이가 많으시죠. 87세라고 하시는데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내가 87세의 나이가 됐을 때 어떤 걸 하려고 해. 근데 경험이 너무 많잖아요. 87년이라는 경험이 있는데 그걸 붙잡았을 때 대충 붙잡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봐요. 네. 많은 경험이 있는 분들이 지금 아메이를 하고 계신데 나이의 경험도 되게 무시 못하거든요. 내가 이제 어떻게 보면 살 날보다는 죽을 날이 더 가까운 그 연세에 잡는 거는 진짜 누구나 잡아도 괜찮을 만한 비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가장 비전은 이거라고 봅니다. 요거. 한국에 아메이가 들어온 지 30년 정도 됐습니다. 이제 앞으로 또 30년을 바라봐야 되고요. 그렇게 봤을 때 과거 30년은 어떤 아메이였냐면 투잡을 원하지 않는 사람들한테 아메이라는 투잡을 권하는 시대였어요. 근데 지금 코로나 이후에 이제 앞으로 펼쳐진 세상은 어때요? 투잡을 다 원해. 근데 그게 이런 투잡 중에 아메이가 가장 비전이 있어 라고만 얘기하는 시대. 이거 자체가 아메이를 실제로 지금 하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엄청난 비전 아니에요? 네. 밥을 먹으려고 하는 사람한테 내가 짜장면이라는 걸 맛있게 해가지고 하는 거랑 밥 먹을 생각이 아예 없는 사람들한테 밥 먹고 싶은 생각이 일단 들게 해. 그리고 우리 가게에 와서 이걸 먹게 만들어야 돼. 이 단계, 두 단계를 거쳐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앞으로의 아메는 그냥 누구나 돈 벌 생각이 다 있어. 그게 투자든 N잡이든. 근데 그걸 비교했을 때 아메이가 어떤 비전인지만 알려주면 사람들은 아메이를 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머니러시가 아니라 아메이 러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돈을 바라보고 사람들이 가겠죠. 건강을 바라보고 가겠죠. 근데 이제는 아메이 원팀, 이 명품 그룹이잖아요. 아메이 명품 그룹 원팀으로 와서 사람들이 본인만의 파이프라인을 구축하려고 할 겁니다. 그걸 준비를 좀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 준비하는 방법은 나머지 강의 속에서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